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A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이야기는 바로 샤오미 3세대 시인시안 커피 머신 최종 사용 리뷰입니다. 여러분들께 언박싱하는 영상도 보여드렸고요. 캡슐 테스트하는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네스프레소 시티지 밀크 제품과 비교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한 6개월쯤 쓰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회사에 가져가서 여러 명 쓰다 보면 뭔가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느꼈던 부분을 부분별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제품의 최고의 단점 중 하나는 바로 이 컵을 받치는 이 부분이 정말 싫어요. 참고로 제가 리뷰할 때 쓴 컵은 이케아에서 900원짜리 컵입니다. 이거는 리뷰를 위해서 산 컵인데요. 이 컵을 여기에 맞춰서 써야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물론 이 접근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추출량이 40ml, 110ml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큰 컵이 필요 없기는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도 이게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컵만 써야 된다면 이건 이용자 입장에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제가 보통 집에서 쓰는 컵인데 안 들어가고, 이거는 보통 커피컵인데 이것도 안 들어가요. 정말 오직 이렇게 낮은 컵만 써야 되는 겁니다. 보통 캡슐 커피로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은 홈카페라고 해서 예쁜 잔에 잘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낮은 컵만 찾아야 되는 건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물받침이 연결이 되어야 사실 이 기능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잘 모르는 분은 이걸 빼고 이렇게 놓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스프레소를 오래 쓰는 분들은 실수나 어떤 이유라도 여기에 물을 그냥 쏟을 수가 있어요. 저도 1년에 한두 번쯤은 그냥 실수해서 여기에 물을 쏟기도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받침대로 치운다는 건 그만큼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높이가 바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네스프레소를 진짜 좀 써본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물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 물통 뚜껑 저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티지 밀크 설명하면서 이 뚜껑이 물통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제품인 거죠. 뚜껑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써보니까 왜 네스프레소에서 이렇게 뚜껑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돼요. 써보니까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네스프레소 머신의 물통은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 사실 고민이나 걱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물이 샌다거나 아니면 물을 흘리거나 할 일이 없어요. 이 뚜껑이 완전 여기에 닫혀 있어서 딱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샤오미 머신에 물을 넣고 흔들면 명확히 보이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위에서도 쏟아지고요. 사실 이렇게 밑에서도 떨어져요. 사실 이렇게 흔들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물통을 흔들었을 때 물이 밖으로 나온다는 건 다시 말해서 물의 오염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공간이 있으니까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그때마다 물을 채워 넣으면 물론 이건 없는 문제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쓰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그때그때마다 물을 넣어서 써,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커피 머신은 편하려고 쓰는 거예요. 여기에 물통이 600ml 이상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건 한 번 담아두고 쭉 쓰라는 거죠. 물을 매번 교체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이 물통을 작게 만들었겠죠. 물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합니다. 이번엔 여기 캡슐 넣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를 여는 걸 살펴보면 네스프레소는 이게 한 번에 열려요. 그런데 이 제품이 여기 한번 걸려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다들 여기까지만 열게 되죠. 이게 뭐 공학적으로 기능이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편한 건지 실제 이용하면서도 그렇게 이게 편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두 번째, 완전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캡슐을 넣으면 여기에 되게 쉽게 빠져요. 이거는 제가 네스프레소 캡슐을 비롯해서 되게 아주 다양한 캡슐을 넣어봤는데 충분히 그냥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 있죠? 캡슐을 넣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캡슐이 들어갔고 손으로 보이시나요? 그냥 툭 하고 누르면 그냥 빠져요. 완전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영상 댓글에도 같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저도 확인해보니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이건 제품력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특히 호환 캡슐은 더 잘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캡슐 커피를 내리면 약간 물이 좀 다 완벽하게 통과를 못하고 남는 느낌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커피 추출이 끝나는데 뜨거운 물이 다 통과가 안 돼서 남는 그 찝찝한 느낌, 물이 이 안에서 남는다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물론 뜨거운 물 상태니까 빨리 증발항은 없애실 수 있겠지만 뭔가 소리가 개운치 않아요.
뒤에 약간 쓱 하고 하는 느낌, 그 소리가 정말 좀 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작동에 대해서 말을 해보죠. 시티즌 밀크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 작동 속도는 확실히 느리긴 합니다. 오래 기다려요. 예열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추출하는 것도 오래 걸려요. 사실 뭐 근데 이거는 커피를 누르고 계속 앞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2분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누르고 나서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 챙겨가는 정도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거는 참을만하다,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체 옆이 정말 뜨거워요. 연속으로 룽구 3잔을 내리고 나면 이 옆에 정말 뜨끈뜨끈합니다. 오, 다음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옆에 이렇게 세워놓을 테니까요. 이거는 저는 뭐 어차피 내가 평소에 느끼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제품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고 써봤습니다. 일단 제가 써본 평은 이 제품은 되게 만듦새가 부족합니다. 네스프레소 머신과 비교해본다면 네스프레소 머신이 완성도나 제품력이 이게 정말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좀 중간중간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머신을 살 필요가 없느냐, 이제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네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해 보셨거나 쓰신 분들은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만족도가 떨어질 겁니다. 기존의 네스프레소 머신을 쓰면서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을 느낄 거라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실 겁니다. 하지만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 머신을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써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2020년 5월 달이니까 이 이후에는 가격이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 시점은 꼭 참고해 주세요. 이 머신으로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와 내가 궁합이 맞는지 혹은 충분히 즐기신 다음에 더 좋은 완성도 있는 네스프레소 머신을 써보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캡슐도 테스트해보고 머신도 테스트해보고 했었죠. 그런 결과를 다 보시고 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사시면 저는 후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커피 이야기 소개해드릴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주세요.